자, 페이지 96쪽 보자. 중추신경계에서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거, 사람의 신경계에서 너희들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다 무슨 신경계로 했어? 말초신경계. 연합뉴런 아니다. 명심해라. 연합뉴런으로 구성된 애들은 뭐라고 그랬지? 중추신경계. 그지? 그러니까 뇌신경이라 해도 뇌에 있는 신경이 아니라 뇌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신경을 말하는 거야. 그지? 척수신경이라 해서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라 척수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신경을 말한다. 알았니? 지금 내가 말한 건 다 뭐라고?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는 신경이야. 알았지? 명심해. 이거 틀리지 마.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니들 뇌에서 제일 위쪽, 대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야, 기능적 구분에 뭐 배웠어?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얘들아, 감각령은 무슨 뉴런으로 되어 있다? 연합. 운동령은? 그래, 그거 조심하라고. 감각령이라 가지고, 감각뉴런 이래도 큰일 난다. 알았지? 그냥 기능적인 구분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 대뇌는 좌우 방구로 되어 있지. 그지? 얘들 신경이 어디서 교차된다고 그랬어? 대부분은 연수에서 교차되지. 극히 일부가 척수에서 교차되고. 이해하니? 그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뇌는 겉질이 무슨 질이라 했어? 회색질. 뭐가 모여있다? 그렇지. 이런 거 기억하라고. 속질은 무슨 질? 백색질. 무슨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은 신경섬유 혹은 무슨 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그치? 자, 거기 보면 손해가 보이지. 손해는 수액 평형 조절이지. 우리 귀에 있는 무슨 기관? 전정. 그 다음 반고리관. 그지? 이것들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죠? 명령은 누가 내려? 대뇌가 내리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대뇌와 손해의 다리 역할을 해준 애가 누구라고 했어? 그렇지. 그게 뇌교야. 알겠니? 그 다음에 그 손의 앞쪽, 그러니까 대뇌 바로 밑에 간내가 존재하지. 간내는 너희들 알다시피 뒤에서 이제 호르몬도 배우고 잔뜩 배우거든. 호르몬과 그러니까 또 자율신경의 중추라고 말해. 중추라는 건 걔가 거의 뭔가를 분석하고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야. 근데 얘한테 부교감 신경이 연결된 게 아니야. 대부분의 부교감 신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연수에 연결되어 있어. 알았어? 근데 조절 중추란 말이야. 얘가 명령을 전달하면 그걸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연수야. 알았어? 그거 잘 명심해. 그러니까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호르몬계에서 배우겠지만 시상하부 쪽에 뇌분비샘이 존재한다. 알았지? 뇌분비샘은 무엇을 내보내는 곳이야? 뇌분비 물질을 내보내는 곳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호르몬이다. 알았니? 자, 중간내, 뇌교, 연수, 중뇌염. 어떻다고요? 배고파? 중뇌염. 생사를 결정한다고 얘들이. 생명활동. 얘들이 이 셋이 죽으면, 셋 중에 하나가 죽으면 뭐라고? 뇌사야, 뇌사. 알겠어? 뇌줄기, 외워. 중뇌염. 어떻게 된다고? 이따 간다고 전화해. 아빠야? 거지라. 아유, 얘들아, 중간내는 어떤 감각기관의 중추였지? 무조건 반사? 눈. 동공반사. 알았죠? 그 다음에 뇌교는 아까도 봤지만 손해와 대뇌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야. 교통정리해주는 애들이라고. 그치? 연수가 정말 중요하더라. 연수. 부교감 신경 대부분 여기서 출발을 하지. 또 하나 심장박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죠. 그 다음 무슨 운동을 관장한다고 그랬지? 니네 타코야끼 먹고 싶잖아. 그치? 타코야끼 뭐야? 섭식운동을 조절. 섭식운동. 소화액 분비를 조절하는 곳이다. 알았어? 그러니까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게 연수의 작용이야.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알겠니? 됐지? 그런 것이 연수의 역할이고, 연수에서 뭐가 교차한다 그랬어? 뇌신경이 교차한다 그랬지? 명심하라. 대뇌가 여기서 신경이 교차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거. 목 위쪽에 무조건 반사가 얘다. 중추가.
물론 동공반사 하나는 중간내지만 나머지 뭐 하품, 재채기, 그 다음에 뭐 구토, 목 위쪽에서 일어나는 것들 알겠냐? 그런 것들이 다 어디라고? 연수야. 그럼 목 아래쪽은 누구야? 척수. 그렇지. 무조건 반사.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건 누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요? 넘겨보시오. 자, 척수를 봅니다. 여러분, 대뇌하고 척수는 연합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추신경이 아닙니다. 교감과 부교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뇌하고, 우리 뇌하고 척수는. 알았어요? 그때 척수는 목 아래쪽에 무조건 반사를 담당하죠. 그리고 척수신경이 들어오고 나가죠. 맞죠? 31쌍. 근데 이 척수는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의 감각은 오른쪽 뉴런이 내보내고 왼쪽 감각은 왼쪽 뉴런이 내보내는 대칭형이에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감각 뉴런이 들어오는 건 전근이다, 후근이다. 후근, 등 쪽. 알았니? 글로 들어와서 어디로 명령을 내보낸다? 전근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바로 운동 뉴런으로 나가면 무조건 반사가 되는 거고,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가 어떤 것들이 있다 해서 굵은 반사 같은 거, 회피 반사 같은 거, 또 하나 어린아이들의 뭐 배변 배뇨 반사. 알겠어? 이런 것들이 척수가 담당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그리고 궁반사 잘 봐도 반사 궁 순서가 뭐야? 감각뉴런 후근, 그 다음 척수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 전근. 알겠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거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얘들은 대뇌와 다르게 속질이 회색질이야. 알았어? 속질이 회색질이다. 거기에 뭐가 물려있다? 신경세포체가 물려있다고. 알았어?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 거기에 몰려있어. 겉질이 회색질이야. 알겠냐? 그 다음 니네들 보면 뒤쪽에 감각뉴런이 있다는 걸로 알았니? 후근 쪽에 소포체가 몰려있다 이런 말도 표현해. 알았어? 왜? 감각뉴런 중간에 소포체가 있잖아. 이해 갔어요? 다음에 됐고요. 이제 문제에서도 자 됐고 페이지 100쪽으로 넘어가 봐요. 자, 말초신경계는 여러분, 말초신경계는 커다랗게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로 나뉘어요. 맞죠? 체성신경계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데?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의식적 행동을 관할해요. 알겠지? 그러나 자율신경은 중추가 척수가 대뇌가 아니죠. 대부분의 교감신경의 중추가 어디 쪽이에요? 척수 쪽이고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 부교감신경의 출발은 거의 어디에요? 대뇌가 아닌 연수. 그죠? 그쪽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동공반사만 중간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두라고. 그게 페이지 101쪽에 그 중간에 커다란 그림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척수 쪽에서 출발하는 게 무슨 신경? 교감. 그 다음에 대뇌가 아닌 연수 아니면 중간내 이쪽에서 출발하는 게 뭐라고? 부교감 신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감하고 부교감 출발점 잘 봐두시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방광 있죠. 방광. 맨 밑에 있는 거. 방광의 수축과 이완 보여요? 그 수축이 누구예요? 부교감입니다. 알았어요? 니들 부교감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우라 했지 내가. 단장하신 교감샘, 장단 맞추는 부교감샘. 그러니까 운동뉴런이 신경절로 끊어진 애들이에요. 원래 체성신경계는 운동뉴런이 하나로 쫙 이어져 있잖아. 근데 자율신경은 중간에 끊어졌지. 근데 그것이 절전섬유가 짧고 저류섬유가 길면 교감. 알았어? 절전섬유가 길고 저류섬유가 짧으면 부교감. 그래서 절전섬유가 짧은 교감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많이 부포하더라? 척수 쪽에. 절전섬유가 긴 부교감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많이 부포하더라? 연수 쪽에. 일부 동공반사 중간내.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광수축은 어디서 나간다? 척수 쪽에서 나간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걔 하나만 그래요. 그래서 방광이 수축한다. 선생님이 그랬지? 보통 교감신경은 흥분한다고 했지 내가. 흥분하신 교감샘, 억제하시는 부교감샘. 이들 둘이 기상작용을 담당하는 애들이야. 알았니?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는 흥분시키고 하나는 억제시키고. 알았지? 여기 질문.
운동할 때 어디가 활발하게 움직일까? 교감이지. 교감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심장박동 어떻게 될까? 됐어? 근데 그 심장박동, 니네가 그랬잖아. 교감신경에 척수 쪽에 신경세포처가 있다는데 왜 연수 쪽에서 심장박동 속도를 또 조절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혈액 속의 CO2가 운동을 할 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세포가 활발해지니까. 그럼 혈액의 pH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걸 감지하는 거죠. 누가? 연수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억제시켜요? 부교감을 억제시켜. 그럼 교감이 활발해져요. 알겠습니까? 그 심장박동 속도를 막 빠르게. 그럼 호흡 속도도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호흡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소화액 분비가 억제됩니다. 부교감이 억제됐으니까. 오히려 휴식을 취할 때 있죠. 그때는 부교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때는 소화액 분비도 잘 되고요. 휴식 취할 때 식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방광은 수축한다, 이완한다? 수축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오줌 마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명심하세요. 신경계 질환도 알아두세요. 중추신경계 질환하고 말초신경계 질환이 있는데 시험 보기 전날 꼭 보고 들어가세요. 알츠하이머병 보세요. 어디에서 파괴가 일어난다? 대뇌에서요. 여러분, 대뇌에서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어디 쪽이 많이 파괴되냐면 지적기능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쪽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치매라고 하는 거 보통,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못 겪겠지만 겪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200번 넘게 어머님이 전화를 한대요. 그 어머니 왜 전화하나 알아봤더니 거기에 보면 전화를 통화를 하면 이름이 찍히잖아요. 그게 부재중 전화로 보는 거야. 계속. 통화를 해서 자식하고 그럼 자식 이름이 뜨잖아. 자식이 나한테 전화 온 거지. 내가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화한 게 내 이름이 쓴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뜨잖아. 그럼 그 한참 있어 또 부재중 전화가 보이는 거야. 그럼 또 전화하고. 그래서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처음에는 막 그거 뭐라고 알려주다가 이젠 받더라고. 내가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옛날 지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결혼해갖고 자기 와이프 막 수십 년 결혼했는데 데리고 갔는데 대군 누이쇼 뭐 이런 거. 그지? 그리고선 넌 왜 아직 결혼 안 하냐고 그런다. 이 구분적인 기억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알츠하이머다. 알았지? 그 다음 밑에 있는 파킨슨병 있지? 실제로 파킨슨병은 니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걔가 분비돼 뇌활동이 활발해지는데 걔 분비가 억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활동이 죽는 거야, 거의. 알겠어? 그러니까 의식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뇌가 대부분 수액 평형이나 이런 것들 토뇌까지 같이 뇌교랑 연결돼서 막 조절하고 있는데, 손발이 저리고 자꾸 피곤하고 나른하게 늘어지고, 활동력이 정확하게, 엄격하게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 이런 게 파킨슨병. 그리고 거기 뭐 루게릭병이라는 거 있지? 루게릭병도 사실은 뭐야? 이게 뭐 야구선수한테 나타난 거래. 그 야구선수 하나가 갑자기 근수축, 근육량이 막 줄고 막 뒤틀리고 퇴화되고 막 이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현격적으로 걔만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손을 잡는 악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이것들이 루게릭.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합뉴런의 잘못이 아니라 뭐야? 운동뉴런 쪽의 잘못이지. 말초신경계의 잘못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루게릭병. 그리고 뭐 길랭발의 증후군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어디냐 특정 부위. 그러니까 뭐 축작돌기가 뭐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마리집 자체, 슈반셰퍼 자체가 막 뒤틀리는 거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초신경계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중추신경계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이 그 어떤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시험 보기 전날 정리해서 들고 들어가. 알았냐? 자, 넘겨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102쪽에 3번 잘 나와. 그림으로도 잘 나오고.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가를 보면은 단장이죠. 절전섬유가 짧고 저로섬유가 길잖아. 또 하나 절전섬유가 마리집 신경이지. 완벽한 마리집은 아니야. 알았냐? 그러니까 간이 마리집인데 그래도 저로섬유보다는 절전섬유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알겠지? 그러면 그 뒤에 저로섬유는 길잖아. 그러면
단장하신 교감센 말단에 누구 나온다? 에피네프린 나온다. 알겠어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누가 분비된다?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알았어요? 에피네프린은 호르몬 역할도 하고요. 다른 우리 몸도 생명활동 이런 것들 굉장히 촉진도 하고요. 하다못해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고당뇨죠. 그러니까 그런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꾸는 역할도 해줘요. 에피네프린이. 되게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A, C, D는 거의 동일한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특수한 물질이라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많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한테 A, B, C, D를 딱 찍어놓고 성질이 다른 물질은 누가 분비되냐 그러면 거기 정답이 누구예요? B입니다. 거기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곳이죠. 알겠습니까? 나머지 A, C, D는 누구다? 아세틸콜린이란 말로 합니다. 자, 페이지 103쪽. 거기에 자료 2번에 무조건 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무조건 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반사궁입니다, 여러분. 반사궁. 특히 기억 보여요? 기억 쪽에 쭉 연결된 거 신경세포 중간에 있죠? 걔가 감각뉴런입니다. 그게 후군 쪽이에요. 후군 쪽으로 감각뉴런이 들어가서 앞에 니은, 전근 쪽으로 운동뉴런이 나온다. 자, 간혹 여러분 니은 운동뉴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다 그거? 자율신경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자율신경은 DNA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감각뉴런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반사궁이기 때문에 척수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 이거 100% 체성신경계예요. 근데 체성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저 위에 DNA 지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교감이나 부교감이 아니잖아요. 운동뉴런에 절전소묘가 없잖아. 절전이, 신경절이 없잖아요. 그럼 체성신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기관 끝쪽으로 연결이 돼서 골격근 같은 것을 수축하고 이완을 시키는 거죠. 자, 보통 여러분 명령을 전달받고 전달해주고 이 관계보다는 그냥 운동뉴런 자체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아. 운동뉴런 자체가 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체성이고요. 끊어지면 뭐라고? 자율신경. 절전이 짧냐, 절전이 기냐 이런 걸 교감, 부교감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잘 보시고요. 자, 페이지 104쪽에 여러분 자료 3번 한번 보세요. 자료 3번에 보시면 가하고 나가 보일 겁니다. 그죠? 가나고 보이는데 가나에서 CD와 누구? F의 차이를 잘 보시라고요. CD는 운동뉴런인데 신경절이 존재하죠. 그런데 F는요? 없지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뭐에 연결되는 자율신경계가 아닌 자율신경 저 위에 있는 CD겠죠. 끊어졌잖아. 거기다 이거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딱 보니까 단장이잖아. 교감입니다. 그럼 이 C는 누구에서 중추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다? 척수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A, B는 어때요? 장단이잖아. 부교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가끔 이런 게 나온다고 얘들아. 잘 봐라. A하고 C가 교감하고 부교감인데 맞지? 동일한 중추신경계에서 나와. 알겠냐? 그러면 그거 방광이야. 알았어? 왜? 부교감의 중추도 척수였고 교감의 중추도 척수라 이거지. 그게 방광의 특징이잖아. 맞지? 자, 근데 지금은 마지막 기관 이름이 명확히 써 있잖아. 뭐라고? 위라고. 그 위에 소액 분비를 촉진하는 A, B의 중추는 누구다? 연수가 됩니다. 섭식운동의 중추. 알겠죠? 그래서 얘가 A, B가 활발하면 소액 분비가 촉진되고 C, D가 활발하면 소액 분비가 억제되고. 이해 갔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다음 여러분 자료 4번 한번 보세요. 자료 4번에 보시면 A, B 보이죠? 신경절이 보이죠? 그죠? 다시 CD를 보세요. 신경절이 보이죠? A, B, C, D, E, F, G, H 중에 어떤 운동뉴런 말단에서 다른 물질이 나올까요? 누구? F겠죠? 교감신경 말단에서 누구 나온다고 했어요? 에피네프린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EF는 나머지 A, B, C, D, G, H 애들이 다 뭡니까? 부교감이잖아요. 맞아요? 장단이니까, 그죠? 이 F만 뭐예요? 단장이잖아요. 교감이라고요. 그 말단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에피네프린이요. 근데 끝에 누가 연결됐나 보세요. 심장에 연결돼 있죠? 심장박동 속도 조절합니다, 걔가. 아시겠습니까? CD는 억제하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CD는 어디서 신경세포체가 분포해 있나 봐봐요. C의 신경세포체가 바로 연수입니다. 뇌줄기 맨 끝에 있는 애. 그죠? 중내염. 이해가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홍채는 동공반사기 때문에 여러분 A, B는 중추가 누구라고? 중간내예요. 그건. 알겠죠? 걔들은 중간내다. 됐고 조금 문제 나오는 것들이 또 뭘까요? 야, 페이지 108쪽 와봐. 17번. 108쪽 17번. 봤지? 자, 니은의 중추가 누군 것 같아? 니은의 중추. 촉수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일하게 방광에 관여하는 부교감은 촉수에서 나온다고. 알았어? 그런 게 약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야, 18번 잠깐 봐봐, 위에. 지금 중간에 블랭크를 쳐놨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눈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치? 저기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동공 쪽에 연결되어 있지? 니네 동공은 뭐 여러분 의지대로 커졌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무조건 무슨 신경이야? 자율신경인데 문제에 보니까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 각각의 하나의 신경절이 있고 자율신경이구나. 교감 부교감. 그치? 기역과 리을에서 전달물질이 서로 같다. 이게 끝난 거야. 기역과 리을에서 신경 전달물질이 똑같다. 아세틸콜린이야. 그렇다면 디귿에도 똑같은 물질이 나와. 아세틸콜린. 그럼 누구만 다르다? 니은이 다르다. 이 다른 하나가 누구야? 교감이잖아. 니은 말단에서 누구 나온다고? 에피네프린. 내가 계속 반복돼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다. 알겠냐? 잊어먹지 마라. 에? 되었어. 야, 근수축 본 학교. 자기는 근수축 다 봤다. 끝났어? 근데 니네 누족이라고 그랬어? 제대로 말 안 해주시던데 누적으로 전 누족이야? 누적은 안 하고 누적한 거 같은데 저 안 봐서 나중에 문풀할 때 한 문제 흥분의 전도까지 다 봤지? 안 본 학교 흥분의 전도. 에헤이 부끄러운 것들. 100점 나왔겠네 이번에 중간고사 때. 말 갖고 장난치면 뭐 틀릴 수 있죠. 근수축 흥분의 전도. 알겠습니다. 자, 페이지 122쪽을 열어보세요. 더워. 에어컨 틀렸는데요? 제가 못 켜요. 저 가서 얘기하고 너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더워 죽을래요. 네, 숨 막혀서 죽고 싶어요. 일단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요. 보고 죽으면 되지 뭐. 근데 감금형은 최상신경이 최상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에는 감각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122쪽에 사람의 뇌 분비샘과 호르몬. 수능에는요 사람의 뇌 분비샘이니 호르몬이 그것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바로 뭐 기억니은 디귿엔 써 있을 수 있죠. 내신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페이지 122쪽부터 123쪽까지 쭉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서 세 문항은 낼 수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냐? 신경계와 호르몬의 차이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항상성 유지를 배우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 생명활동에 지장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몸이 일정하게만 유지시켜야 우리 몸이 생명활동에 거의 지장을 안 받는 것들이 있거든. 그 항상성이 누구누구냐? 체온이 있고요, 혈당량이 있고요, 삼투압이 있는데, 자기네 학교 스님이 이거 말고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배운 학교 있어요? 이쪽 나온 학교, 자기 진도 나간 학교 없습니까? 뭐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라든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다 그럼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요, 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혈당량, 체온은 좀 많이 출제가 안 됐고 그냥 조절 기장만 나오는 편이거든. 근데 여러분, 항상성의 유지에 제일 중요한 건요, 호르몬계와 신경계가 둘 다 관여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하나만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호르몬계도 관여하고요, 신경계도 관여하는데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신경계는요, 빠르게 반응하며 지속력이 짧아요. 호르몬계는 천천히 반응하며 지속력이 넓어요. 시간이 길다고요. 길다고 해서 뭐 하루 왼종일 이게 아니라 20분 정도요. 그럼 신경계는 약간 몇 초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온몸을 커버하는 건 호르몬계예요. 알았어요? 근데 특정 부위 있죠? 아주 작은 그런 국부적인 부위는 신경계입니다. 너네 누가 어디 때렸는데 아파요. 그거 뭘 것 같아요? 신경계예요. 좀 있으면 가시죠, 아픔이. 그죠? 문지르면 좀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지속성이 짧고요. 그 다음 어느 국부적인 거예요. 어딜 때렸더니, 어이구, 손등까지 아프네.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세포 소기관을 막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대뇌 뺀 건 간내죠, 대부분 호르몬계가. 걔들이 어떤 중추를 열려면 이 혈액 속에 있는 호르몬을 통해서 몸 전체를 관할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 봐봐, 생각해봐요. 체온을 유지시키는데 우리 몸에 어디가 체온이냐? 몸 전체가 다 체온이잖아요. 혈당량을 유지시키는데 혈액은 우리 온몸을 돌고 있잖아요. 삼투압, 우리 온몸의 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몬계는 범위가 넓다. 신경계는 좀 짧다. 부분도 짧고. 그런 것들이 왼쪽에서 시험 문제 하나 꼭 나옵니다. 알았지? 두 번째로 문제 나오는 게 123쪽에 내 분비샘과 호르몬을 연관시켜 묻는 거죠. 제가 지금 거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 분비샘은 시상 하부 있죠. 아까 시상은 없다 그랬잖아요. 시상 하부에 내 분비샘이 있다 했잖아. 전엽이라든가 후엽이라든가 양쪽에서 모두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뇌하수체 전엽은 지읒자 들어갔잖아. 지읒, 전엽. 맞지? 지읒자 들어간 호르몬들이 다 거기에요. 일단 상대적으로 자극이 들어간 것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쭉 있잖아요. 생장, 지읒 들어갔죠. 동그라미 쳐봐, 연필로.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부신거질 자극, 생식샘 자극. 이해 갔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학교 선생님들이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황체, 치읓이잖아. 지읒이나 치읓이나. 그지? 요렇게 지읒자 들어간, 내가 왜 이거 강조하는지 알아? 뇌 분비샘에서 3-4개 이상 분비되는 건 전엽이 유일해. 알았니? 그래서 다음 중 뇌 분비샘이 다른 하나. 이런 걸 할 때 잘 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연관성은 배워도. 그리고 후엽은 유명한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옥시토신은 유명하지 않아요. 옥시토신은 유명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호르몬의 분비 조절 기자가 할 때만 잠깐 등장하는 애고, 거기 ADH라는 애가 있어요. 수분 제흡수 촉진 항이뇨 호르몬이 있죠? 거기다 ADH라고 대문자로 쓰세요. ADH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렇게. 혹시나 어떤 문제집에 ADH 농도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거 항이뇨 호르몬 얘기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갑상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갑상샘이 있고요.
그리고 부신이 있고요. 이건 뭐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내분비샘입니다. 외분비샘은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분비샘은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혈액 속으로. 알겠죠? 물론 거기에는 화학적 작용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혈관으로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애들이다. 알았지? 뭐 난소도 있고 이자도 있고 중요한 건 내분비샘이 어떤 것이고 거기서 누가 나오고 이거 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 하는데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주로 해서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인슐린 있죠? 걔는 100% 나오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무엇이다? 당뇨병이다. 이건 100%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 많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적게 줄이는 것보다 많아서 병에 걸리는 걸 더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혈당도 많은 게 낫지 부족해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또 우리 몸도 영양분을 많이 싸서 비만으로 뒤지는 걸 좋아하지 홀딱 빠져가지고 아사로 죽는 건 싫어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무조건 풍족하게 만드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줄이는 애들이 결핍되면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뭔가를 낮추는 애들 있죠? 걔들이 결핍돼서 걸리는 병들이 대부분이야, 보면. 알았니? 그래서 그 인슐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거기 쭉 보시면, 뭐, 항인효 호르몬, 생장 호르몬, 티록신 잔뜩 있는데, 여기서 딱 인슐린 하나예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처음에 호르몬이라는 거 있는데 그냥 우리는 호르몬의 특징부터 보고 가자. 뭐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봐도. 자, 호르몬은 첫 번째 주성분이 효소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이야. 그런데 대부분이 단백질이라는 거지 모두가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특히 얘들아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면 내 분비샘이 정소 있지, 난소 있지.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누구야? 성호르몬이거든.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애들 걔들이 무슨 계 호르몬이야? 스테로이드 계 호르몬이야. 알았어? 성호르몬이 스테로이드 계 호르몬이라고. 너네 스테로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이거 하는 애들. 그치? 근육량 키우려고 그거 많이 먹잖아. 그치? 그게 이제 무슨 효과라고 그래? 아나볼릭 효과라고 하거든. 근육량이 막 많아지는 거. 그럼 근육량만 키우면 되는데 그 성분이 많으면 호르몬을 마구마구 분비를 시켜. 그래서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최초로 쓴 나라가 어디냐? 옛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 서독이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남한처럼, 남한이는 웃긴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때 동독이 서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밖에 없었다고. 근데 어떻게 잘 먹고 잘 큰 애들이 운동도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뒤로 살짝 사입이 사기를 친 거야. 그게 여자들한테 스테로이드를 복용시킨 거지. 근육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냐? 남자만큼 운동량이 커져서 육상을 다 잡은 거야, 걔들이. 나중에 그거 몰랐다?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약 먹고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 나중에 알았잖아. 그 은퇴한 선수가 양심 고백을 하는 바람에 아는 거야. 그 도핑 검사가 그래서 도입된 거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되게 위험한 거지. 근데 그 애들이 다 불임에, 그 다음에 뭐 근육 파괴해서 몸 다 버려. 완전히 작살났어, 애들. 그러니까 몸의 항상성 완전히 무너뜨린 거지. 다시, 호르몬은 주성분이 단백질인 건 맞지만,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존재한다는 거. 성호르몬들이 그런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어디로? 혈관으로. 다시 말해서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고 애들이.
이거는 소화액하고 다른 거야. 왜 분비생과는 전혀 다른 거야. 뇌에서 도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들은 많은 양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해.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소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결핍증이 나타나고 과다증이 나타난 거야. 알았어? 뭐 생장 호르몬이 결핍돼. 외소증, 소외증 뭐 이런 말 쓰잖아. 너무 많이 분비돼. 그럼 뭐야? 말단 비대증, 거인증 뭐 이런 말 쓰고. 그지?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소량이기 때문에. 그럼 소량이 나가서 뭐 하냐고? 촉맥화라는 거야. 걔가 계속. 알겠어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극을 주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뭐 역할이 다 끝난 호르몬들은 분해돼. 자가 분해. 알았어요? 자가 분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적 기관이 따로 있어요. 물론 정확한 표적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표적기관 애들도 있죠. 티록신 같은 애들. 물질 대사를 막 활발하게 높여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애들은 정확하게 간이 표적기관이야. 간에 뭐가 있어? 글리코젠이 있잖아. 다당류가. 걔를 다당류로 합성을 시키거나 동화, 그 다음에 얘를 분해시키거나 이와 이런 작용을 누가 한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표적기관이 존재한다. 여러분 아까 ADH가 누구였어? 항이뇨 호르몬. 걔의 표적기관 어딜까? 신장이야. 콩팥. 방광은 아니고 좀 콩팥. 알겠어? 그런 것들이 여기야.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결핍증, 과다증이 있다 어쩌고인데 이거는 여기 안 써있네. 종의 특이성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요즘같이 GMO 식품 알지? GMO. 너네 GMO 식품이 뭘 것 같아? 너네가 먹었던 것 중에 GMO 식품 아무거나 대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키위 있지. 골드 키위. 그 다음에 레드 키위 있지. 이거 다 GMO 식품이야. 원래 키위는 파래. 알았어? 유전자 조합한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 당뇨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돼지한테서 뽑았어. 인간이 하나 사용될 양을 뽑으려면 돼지 13마리를 죽여야 돼. 알았어? 그러다가 유전자 재조합이 나와서 인터페론의 이제 단백질류거든. 그것들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호르몬을 합성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량 생성이 가능한 거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나 모두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게 종의 특이성이 없다라는 표현이야. 거기에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를 한번 봐봐. 자, 얘는 시험에 심심찮게 많이 나오거든. 호르몬 개하고 신경 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신호 전달 매체를 잘 봐. 뉴런을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누구고? 신경이지. 근데 혈액을 따라 움직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호르몬이라는 애가 있고 신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매개체 자체가 얘는 뉴런이야. 근데 얘는 혈액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혈액을 따라 움직이다가 갑자기 선생님 걔가 표적격을 어떻게 찾아요? 화학적 수용체라는 게 있어. 걔랑 만나는 신호체계. 걔가 딱 가서 끌어들여 걔를. 이거는 뭐가 같냐면 너희들 그 촉진확산하고 단순확산 같은 거 배웠지? 통합과학 시간에. 그지? 그리고 또 전전 시간에 나트륨 칼륨 펌프 움직임 배웠잖아.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축삭돌기 말달에서 나와.
그지? 그래서 가지돌기로 갈 때 수용체라는 말을 종종 배우거든. 생명2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걔가 화학적인 매개체라 신경 전달 기능을 담당해. 끌어들여, 걔가.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도 끌어들이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지. 혈액을 따라 애들은 돌아. 근데 화학 수용체가 얘를 땡겨. 그래서 거기에 딱 안착을 해서 막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꼭 가지돌기에 수용체가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 뭐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배운 게 누구였어? 신경절에서 나오는 애. 아세틸콜린이었지? 그런 물질이 가서 얘를 자극을 딱 주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시발점 역할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역시 호르몬도 그렇게 돌아다니다 그런 수용체 물질과 만나서 조절 기작을 막 작용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 전달 속도 있잖아. 이 속도는 느리다, 빠르다. 요 정도로. 실제로 지속력도 알아둬야 돼. 거기 뭐, 지속력이라고 하면 얘는 짧다라고 하거든. 얘는 좀 길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수초간. 얘는 뭐? 수분간 이 정도로. 알았지? 보통 20분간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추운 것도 너희들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잖아. 그게 한 20분 걸리나 봐. 그 정도로. 온도가 식는 것도 20분 정도 걸리고. 알았지? 그러니까 요런 건 수초간, 수분간 요런 식으로 비교를 해두고 작용 범위도 잘 나와 시험에. 범위에 보면 넓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냥 몸 전체라고 해두는 게 좋아. 몸 전체. 그리고 좁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몸의 일부 이렇게. 특히 어떤 곳은 못 느끼는 것도 많아. 어딜까? 뇌야. 뇌는 아픔을 못 느껴.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좀 잔인한 영화 보면 뇌를 이렇게 오픈시켜 놓잖아. 그리고 수술을 막 하잖아. 못 느끼는 거야. 거기에 감각뉴런이 없으니까. 알겠어? 그런 것들. 그런 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몸 전체에는 감각뉴런이 있잖아. 그리고 그거 뭐 표시한 거 있지. 귀, 뭐 입술, 뭐 이런 거 표시한 거 있잖아. 감각을 많이 느끼는 정도 있잖아. 그런 것들. 거기 빼놓고 나머지들은 무딘 곳이 많아. 손톱도 사실은 감각뉴런이 없어서 잘 못 느껴. 알았어?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줄 알아? 손톱에 보면 흰 백반이라는 곳 있지. 안쪽에. 거기는 되게 많아. 그래서 사실 그런 너희들 보면 뭐 설사를 멈추는 법 이런 거 못 들어봤어? 가장 간단한 게 그런 거 있잖아. 재채기 나올 때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재채기를 안 나오게 하려면 코를 잡고 만지작거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렀다 폈다 이렇게 하면 재채기가 안 나와. 여기 있는 감각을 무디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기 설사가 막 급동말이 올 때 그지 뭐 버스 막 휴게실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미치겠다 그럴 때는 백반을 손톱으로 누르면 돼. 아픔이 다른 아픔을 멈추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랑 같냐면,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마음이 아픈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그럼 잊어먹어. 살려주세요! 하면서 잊어먹어.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더 큰 아픔으로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런 게 감각적인 해석이야. 그 다음에 효과의 지속성, 아까 얘기했지. 지속성은 얘는 오래 간다. 얘는 순간적이다. 이런 것들. 지속성은 뇌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호르몬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특정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 표적 기관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뭐야?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대로만 이동해.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으로 이동하니까 그 흐름을 차단하면 그 감각을 느끼겠냐, 못 느끼겠냐? 못 느끼겠지? 그게 국부마취야. 국부마취. 알았어?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해버리는 거지. 어디에 많이 쓰이냐? 치과 치료. 치과 치료에 많이 쓰이지.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해서 그쪽에 통증을 못 가게 막는 거야. 대신 이게 후유증이 좀 있어. 얘 끝나면 이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어때? 더 많이 만들지 나중에 이렇게 통증이 더 세게 와. 그게 이제 마취가 풀렸을 때 오는 거. 그런 특징이야. 자, 이제 그 밑에 신호 전달이라는 말 거기 밑에 그림 보이지? 그 그림 혈관을 따라서 얘가 내분비에서 분비된 게 막 가는데 거기 뭐 수용체라는 거 있잖아? 그게 화학적 전달 물질로 얘를 딱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야.
그리고 신경의 신호 전달 이런 건 역시 수용체가 존재하지. 그게 뭐야? 중간에 그 화학적 전달이라고 하잖아.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되는 거지. 그 시냅스 소포에서 분비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런 거야. 너희들 보면 그 세포 소기관 중에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 있지. 그지? 그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야? 뭐 리보솜 빼고 거의 단일막 구조거든. 그러니까 리소좀 같은 것들도 니들 리소좀은 좀 생소하지. 리소좀이 뭐냐면 가수분해 효소를 잔뜩 담은 청소차야, 청소차. 너네 몸 안에 뭐 생명을 다한 소기관이 있다든가 이물질이 들어올 경우는 걔가 위족운동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이렇게 위족운동으로. 백혈구처럼 똑같은 형태를 잡아들이거든. 근데 그 세포막이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라고 외우잖아. 인지줄 이중충 해가지고. 그지? 그것들이 다른 막과 만나면 결합을 할 수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막이 있는데, 동그란 막이 얘한테 다가와. 동그란 막이 다가오면 걔랑 딱 붙어갖고 표면적이 넓어져. 그럼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막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막이 있거든? 근데 여기 여기 똑같은 막인데, 이런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쌓여. 그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거야. 아세틸콜린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게 시냅스 소포라고 그래, 소포. 얘가 시냅스고. 그럼 얘가 딱 다가오면, 흰색과 노란색은 인지질 이중막 구조잖아. 똑같아갖고 얘가 딱 서로 결합을 해, 이렇게 결합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파란 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니까.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약간 넓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래서 얘를 완전히 밖으로.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감싸. 그지? 그리고 얘를 가수분해 시켜버려. 알았어? 이게 리소좀이 하는 역할이야. 알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 가수분해, 리소좀이 좀 많은, 세포로 뭐를 들 수 있어? 백혈구를 들 수 있는 거야, 백혈구. 걔는 위족운동을 얘를 빨아들여서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치? 그런 걸로 설명을 하면 돼. 전달물질 같은 게 나와서 수용체에 붙어서 다시 새로운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왼쪽 122쪽에 하는데, 이게 가끔, 왼쪽 호르몬 그림이 가끔 나온 적이 있었어, 시험에. 알겠지? 그때 중요한 건 혈관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혈액을 따라 호르몬이. 자, 사람의 뇌 분비생과 호르몬 쪽 봐봐. 다 외우려고 들지 말고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항상성 유지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체온도 있고 혈당량도 있고 삼떡도 있지. 걔에 관계되는 호르몬 반드시 외워놔. 알았어? 걔가 늘상 나오는 거니까. 자, 거기에 보면 간내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잖아. 그지? 간내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으며 그 아래쪽에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엽이라는 게 존재해. 시상하부에. 알았지? 전엽, 후엽, 앞쪽, 뒤쪽. 이게 크기가 강낭콩만한 크기거든? 강낭콩만한 크기인데, 여기가 뇌 분비심이 존재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하수체 전엽, 간내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전엽, 이 지읒자.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대표적으로 생장 호르몬이죠. 생장 호르몬.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생장 호르몬. 부족하면은 뭐 외소증, 그죠? 너무 많아 버리면 거인증. 그다음 생장기가 끝났을 때는 말단 비대증으로 전이되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떤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 얘 등장해. 나오는 거야. 누구를 자극하겠냐? 당연히 갑상샘을 자극하는 애야. 얘를 이렇게 부른다. TSH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을 줘서
갑상샘에서 티로킨이 분비되도록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으로 명령을 전달할 때 내려오는 호르몬,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 하거든. 이제 뒤쪽에서 그런 호르몬 조절기에서 배우겠지만, 이 호르몬이 거기서 등장하는 애기 때문에 자극 호르몬이니까, 아, 전엽이구나, 라고 알아두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ACTH라고 그러거든. 일단 니들 부신이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지? 니들 콩팥을 뭐라고도 불러. 신장이라고 그러지, 신장. 근데 이 겉면에 요렇게 덧대어 있는 애들을 부신이라고 불러. 이렇게 겉대어 있는 애들. 이렇게. 알았어? 근데 이 조그만 겉대어진 담요 같은 애들이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 또. 그 겉질. 부신의 어디? 겉질을 자극을 주는 애들이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야. 알겠어? 거기 자극을 주잖아? 그러면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이 분비되거든.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불러. 이 호르몬들이 여기서 분비가 돼. 그러니까 이 ACTH나 TSH나 뇌하세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또 다른 호르몬을 나오게 조절해주는 호르몬들이야. 알겠죠? 조절 기작에서 가끔 나오니까 지금 요것들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 가지고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촉진하는 거. 그러니까 성호르몬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식과 발생 같은 단원이 빠졌잖아. 생명과 관해서 빠졌는데 여자가 중학교 때는 배웠을걸? 여성의 생식 주기 이런 거, 생리 주기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중학교 때 있지. 그지? 여포기, 배란기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니들 거기에서 보면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충 설명만 들어. 난소가 2개가 있어. 여자들은 태어날 때 500개씩 갖고 나오는데, 거의 약 500개씩. 평생 하나씩 교차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절이 28일인 거지. 근데 처음에, 아직 성숙 단계 전, 이거 니들 저기서 배워. 분열에서 배워, 분열에서. 알았어? 그래서 양쪽에 요렇게 생긴 제1난모세포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1난모세포 자체가 있는데 이 아이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지, 얘가. 알겠어? 이게 어디에? 이렇게 난소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성장을 하는 거야. 뭘로? 이렇게. 알았어? 제2난모세포로 성장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 겉에 그리는 이 흰색 원 있지? 이게 꼭 빵봉지처럼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여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빅파이 같은 애가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얘가 초코파이처럼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탕 터져. 이렇게 터진 껍데기 있지? 이걸 황체라고 그래. 그럼 초코파이 나갔겠지, 이렇게. 그게 이 나팔관으로 나가는 거야, 나팔관으로 이렇게. 나가서 정자랑 만나면 바로 마지막 난자로 제2분열을 시작해. 근데 수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절대 얘가 제2분열을 안 해. 그거 쏟아져 나오는 게 이제 모기격동 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알았어? 이 조절 기작을 담당하는 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애들을 배란을 시키는 거죠. 배란된 난자는 진짜 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2난모세포고 걔가 수정이 돼가지고 정자의 핵이 난자로 가기 그 중간에 이제 난자로 얘가 제2분열을 해요. 그래서 2분열을 아이를 안 낳은 여성들은 제2분열조차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남자들은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고 여자는 진짜 몸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거죠. 완벽한 존재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건 그냥 자극 정도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뭐 보통 LH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꾸 주택공사 얘기할 거니까 LH는 그냥 넘어가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갑상샘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기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였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잖아. 그럼 갑상샘의 자극을 받으면 누가 나오냐?
티록신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뭐 커다란 말 물질 대사 촉진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 티록신이 얘를 담당하는 거예요. 체온.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 좋으냐면 동화작용, 이화작용 모두 촉진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그 중에 이화를 촉진합니다만 이화가 촉진되면 동화도 촉진됩니다. 아셨어요? 누구 하나만 도는 게 아니거든. 사이클링이라. 그러니까 전체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서 들고 나는 열 에너지 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 추우면 뭐가 많이 분비된다? 티록신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얘들아, 티록신이 분비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니까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맞죠?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체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체온이 높아지면 티록신이 분비될 필요가 없잖아요.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티록신 역할이 원래 체온을 높이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게 호르몬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답을 반대로 적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게 뭐를 착각해서 그러느냐? 이거를 착각해서 그래요. 인과관계를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뭐냐? 이게 이상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에요. 체온이 높아집니다. 체온이 낮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떨어집니다.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삼투압이.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누가 나오느냐? 이게 결과예요. 호르몬 분비요. 이렇게 꼭 공부를 해 놓으세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잘 봐세요. 내가 이제 여기 나오는 호르몬들을 다 너희들한테 얘기해 볼게. 얘가 많이 분비되면 체온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지? 근데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체온이 낮아지면 얘 분비가 어떻게 될까요? 촉진된다는 거죠. 체온이 높아지면 얘 분비가 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세요. 티록신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옆에 칼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칼시토닌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니네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했으면 칼시토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칼시토닌 자체가 혈중 칼슘이온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써있죠. 그럼 내가 연습 삼아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혈중 칼슘 이온이에요. 얘가 세로축이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갑상샘은 칼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고요. 그죠? 부갑상샘이 뭐 하는가 보세요. 파라토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칼시토닌은 칼슘 이온을 줄이고요. 그죠? 파라토르몬은 칼슘 이온을 높이는 놈이에요. 맞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우 쉣. 칼시토닌이고 둘 중에 하나는 파라토르몬이라고. 어떤 색깔이 칼시토닌일까? 잘 들어. 이거를 갖다 여기다 응용을 하잖아. 선생님 저희도 이거 안 배웠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르몬은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런 문제가. 안 배웠어. 그러면 원리로 푸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은 잘 봐요. 얘가 나와서 얘가 많아진 게 아닌 거라고요. 알아요? 얘가 많아지니까 얘가 많아진 이유는 뭐예요? 이거 줄이려고요. 그래서 얘가 이거예요. 칼시토닌. CT. 칼시토닌 옆에 CT라고 쓰세요. 그냥 한번 써놓으세요. 그러면 노란색은 어떤 애다? 칼슘 이온을 증가시키는 애예요. 파라토르몬. PTH. 얘가. 알았어요? 얘가 파라토르몬이에요. 왜? 파라토르몬의 역할이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애인데 혈중에 칼슘이 많아지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뭐다? 나와야 된다. 그죠?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나와야 된다. 얘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려고. 이런 거예요. 인과. 여기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 결과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호르몬의 분비는 결과입니다. 다 공부하고 외워서 반대로 풀어 틀리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부갑상샘은
파라토르몬을 분비하는 곳인데 특정한 거 보지 마시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똑같은 혈중 칼슘이온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이 둘을 묶어요. 길항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에서 길항작용하는 애들 누구라고 배웠어? 교감하고 부교감이었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어떤 똑같은 조절 기작에 대해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애들을 길항작용이라고 그래. 알았니? 그러니까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 길항입니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뇌하체 후엽 있죠. 후엽. 여기 전염만 있네요. 이거 지우고. 후엽은 시험 문제 나오는 애가 얘입니다. 바로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ADH라고 표현되고요. 혹자들, 의사들은 아드레날린을 에피네프린이라 부르듯이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해요. 프레신이 압력이잖아요. 바소가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이게 혈압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겠다 이해가 가요. 이해를 가는 곳이에요. 암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말 그대로 누구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저기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그래서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저기를 한번 보세요. 뭐를 촉진한다고 돼 있어요? 물의 제흡수요. 물의 제흡수 촉진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흡수 촉진하는 건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결과입니다. 왜 흡수를 하죠? 몸의 삼투압이 높아져서요. 국이 짜면 물을 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우리가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몸 밖으로 나가는 물을 다시 재빨아들여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몸 안에 혈구는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백혈구 숫자는 변할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럴까? 외부에서 침입되는 항원 때문에. 알았니? 백혈구 숫자는 분명히 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혈구 숫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그럼 그 혈액이 뭐만 높아지는 거야? 무기염류가 많아지면. 알았니? 삼투압이 높아지겠지. 그럼 그 높은 삼투압을 물을 빨아들여서 희석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야. 희석이 되는 순간 그 혈액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혈액의 70%가 거의 90%가 물이거든, 얘들아. 혈액의 90% 정도가 물인데 그렇다면 그 물이 많아지면 혈관을 지나는 혈액량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럼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은 높아진다. 탱탱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바소프레신이라고 얘를. 그럼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이 있죠. 혈관 벽이 중간에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게 껴갖고 뭐 거기가 뭐 병목 현상이 생겨서 혈관 벽이 얇아서 혈액량이 많아지면 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짠 음식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혈류량이 많아져서 약한 혈관이 터질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맥동화 이런 거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쪽에서 터지면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에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혈관이 터지는 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관시켜서.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만들면 어떤 환자가 위험하다? 고혈압 환자가 위험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왜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어떻게 될 테니까? 높아질 테니까.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죠.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여러분 뒤에서 가서 하겠지만 그냥 언지를 해줄게요. 우리 몸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절 기작 중에 그 피드백 기작이 있어요.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건 결과를 보고, 자, 이거 안 되겠네. 너무 많아? 그럼 줄여야지. 혹은 너무 적어? 느려야지. 이런 게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결과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음성 피드백이거든요.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음성 피드백인데 이 옥시토신만 양성 피드백이에요. 나오잖아요. 옥시토신이. 그럼 더 나와요. 더 나왔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나와요. 왜요? 자궁을
수축하는 호르몬이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힘 줘. 뭐 이러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임산부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줘서 애를 밀어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왔는데 더 나오게 해놓은 게 이 양성 피드백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증가시켜주는 거.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알았어요? 그냥 음성 피드백이 많이 나옵니다. 티록신 같은 애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난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프로게스테론도 있는데 이 프로게스테론 아까 그 초코파이 봤죠? 초코파이. 걔가 배란이 됐잖아요. 그죠? 배란이 됐는데 배란이 되면 어떻게 착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궁벽에 착상할 수 있는 영양분을 쭉 밭을 읽어줘야 되잖아. 그것 관장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FDH. 그 걔가 나와서 자궁벽을 튼튼하게 해주면 수정이 됐잖아. 그럼 착상이 딱 돼서 거기서 이제 발생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 근데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자궁 내벽과 함께 같이 무너져요. 프로게스테론이 줄면서 무너져요. 그게 맨스트루에이션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부신이 있는데 여러분 부신의 겉질을 한번 볼래? 아까 신장 콩팥의 겉면에 붙어있는 거 부신 겉질이야. 자, 여기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여기를 자극을 주잖아. 그럼 여기 있는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다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들이야, 얘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 당질은 말 그대로 몸의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몸은 많아서 죽는 건 좋아해. 부족해서 죽는 건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체는 혈당을 증가하는 건데 좀 이상한 방법으로 증가시켜, 얘는.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탄수화물이 원래 그 혈당으로 증가되잖아. 그지? 단백질 같은 것도 혈당으로 바꿔버리는 애야, 얘가. 알았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나 어디선가 본다면 얘야. 코티솔이라고 불러. 코티솔. 얘를.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코티솔이라고 부르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작용이 누구와 좀 관여하는 게 똑같냐면, 저기 삼투압에 관여를 하는 애야. 다시 말해서,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 있어, 얘들아. 그걸로 뭐라고 하냐면, 뭐,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그 무기염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온들을 흡수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얘는 어떤 거야?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잖아? 수박을 먹어. 그래갖고 뭐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 몸의 삼투압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물을 빼내야 되잖아. 물을 빼내려면 얘 아까 봤던 ADH 있지?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주는 거야.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으니까, 그지? 얘 물을 또 빨아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물을 적게 빨아들이면서 몸의 삼투압을 높일 때는 무기질이 많으면 되잖아. 농도가 진해지니까. 그래서 얘가 분비되는 거야. 분비돼서 몸의 삼투압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왕설래가 와. 무슨 얘기냐? 그럼 선생님, 항인효 호르몬은 삼투압을 낮춰주는 것이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인 얘를 알도스테론이라고 그러거든. 얘는 삼투압을 높이는 호르몬이니까 둘은 기량이네요? 아니야. 기량이 되려면 표적기관 말고도 작용하는 물질도 똑같아야 돼. 물이면 물 같은. 알았니? 아까 봤잖아. 혈중 칼슘 이온이면 그거 높이고 그거 낮춰야 돼. 삼투압을 높이기 위해서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고, 그지?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콜 호르몬이 늘고. 그래, 마치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무기염류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은 서로 기랑 아니다. 알겠니?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신 겉질은 이 아이들이 나오는 곳이야. 여기에 누가 자극을 준다? 뇌하수 천엽에 있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인데, 사실 이 자극 호르몬을 받으면 얘가 주로 나와. 근데 얘만 나오가 얘도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의사들이 혹시 무슨 약 먹으세요? 지금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같이 상성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딴 거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런 효과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항상 그런 것들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겉질이 있으면 속질도 있거든, 얘들아. 속질에서 누가 나온대? 에피네프린이 나온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 거지. 에피네프린이 어떤 신경 말단에서 나왔지, 아까? 교감 말단에서 나온 애야. 그렇다면 말이야, 얘들은 ACTH가 자극을 줘서 여기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줘서 나오는 거야. 얘들이. 알았니? 그럼 선생님, 내분비샘을 자극을 주는 게 호르몬도 될 수 있고 신경계도 될 수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나오려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신경절 섬유, 절후 섬유에서 나오잖아. 그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혈당을 증가하기도 하고 심장 박동의 속도도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없던 기운이 솟구치죠. 흥분되고 막.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누구냐? 췌장. 췌장 얘기예요. 이자. 여러분, 이자는 여러분들이 소화계에서 배웠지만 왜 분비샘이 대부분입니다. 이자의 전체 99.9%가 다 뭐라고? 왜 분비샘이야. 거기서 뭐뭐 나왔어?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 다 나왔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위액에서 넘어온 굉장히 pH가 낮은 소화액을 얘로 중화시켜서 pH 8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애도 또 나온다. 나오는 경로에 같이 함유되는 애가 누구야? 쓸개즙이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내 분비샘이야. 그 아주 작은 일부가 꼭 거대한 바다의 섬 같다 해가지고 아일랜드라고 해. 아일랜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써서 랑게르 한스 아일랜드라고 한다. 뭐 우리나라 말로 랑게르 한스 섬 이렇게 얘기한다. 알았지? 그럼 그 부분은 또 나뉘어. 거기에다가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나뉘어. 알겠어? 그럼 알파 세포는 누구 나오냐? 글루카곤을 분비해.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해.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볼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가서, 자, 어디가 표적기관이라고? 간이 표적기관인데 식사를 했을 때 넘쳐나는 포도당을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면 혈당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지. 이거 역할을 누가 한다? 인슐린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필요하잖아. 이 역할을 누가 한다? 물론 여기에 얘가 숟가락 하나 살짝 얹는 거야. 에피네프린도. 그리고 얘들과 상관없는 곳에서 누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또 혈당을 높여주는 거고. 이해갔어? 높여주는 놈이 훨씬 많아. 그지? 자, 근데 보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 야, 포도당이 왜 높아졌을까? 하나 예를 들어봐. 니네 몸속에 왜 포도당이 높아졌지? 지금 이거야. 지금 너희들만 먹었잖아. 나는 냅두고 나한테 먹으라고 한마디 했어? 바로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음식이 들어가면 몸에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포도당이 많아지는 거죠. 알겠어요? 흡수된 포도당이 많아지면 간으로 이동하는 간문맥이라는 혈관의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만. 몸의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니네 죽어요, 여러분. 어떤 그러잖아요. 단 거 이거 먹으면 혈당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병신 같지가 않아요. 단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흡수라는 걸 할 거잖아. 그지? 흡수를 하게 되면 간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간문맥의 혈액의 혈당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간에 그걸 캐칭을 하겠지? 자, 원인이 뭐라고? 야! 혈당이 높네. 그럼 누가 나와? 인슐린이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근데 혈당이 왜 높아진 건데? 소장에서 흡수했으니까. 먹었다고 흡수되겠냐?
설사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쭉 빨아들인 거 아니야. 자, 니들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어서 걔를 누가 분해한다? 혈당이 생기려면 뭐 말테이스나 뭐 스크레이스나 락테이스나 아니 더 크게 아밀레이스 같은 애들이 얘를 끊을 거 아니야. 그 소화액을 누가 분비시키냐고. 중추가 누구야? 맞아, 연수야. 섭식운동의 중추. 알았니? 그럼 연수가 무슨 신경을 통해서 교감, 부교감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교감 신경이 거기 섭식활동의 외분비세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게 베타세포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 그러면 인슐린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알아요. 능력치가 이거. 아, 혈당이 많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에피네프린이 어떤 신경 말단이라고? 교감신경 말단이듯이 이 교감이 여기만 연결된 게 아니라 글루카곤인 알파세포도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피네프린 나오고 막 글루카곤 나오고 와 달려가서 어디? 간에 가서 두드러 패는 거야. 막 혈당 높이고. 이해 가니? 아,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모든 일들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아, 연수에서 소화액 분비 촉진해야 돼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 연수에 있는 부교감이 그 자극을 받아서 베타세포를 자극을 줘요. 근데 그거를 명령을 내린 애가 간내라고. 알았니? 간내가 야 이거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알았니? 그게 꼭 신경계로만 전달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연수에서 체형적으로 명령을 탕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수는 지 스스로가 명령을 못 내려요. 간내가 조절 중추예요. 알겠습니까?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중추는 간내입니다. 걔가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명령선을 따라서 쭉 파바를 띄우고 그런 애들이 연수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알파세포 말단이 누구라고? 교감신경 말단이에요. 알았어요? 왜? 그러면 교감이 활발한다는 건 운동한다는 거야? 휴식을 취한다는 거야?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 혈당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가 분비된다고. 그럼 여기만 있나 교감이? 여기도 있지. 그럼 누구도 분비돼? 에피네프린. 그럼 심장박동도 막 뛰고 호흡도 빨라지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니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얘들아, 이러면 눈동자도 교감이 활발하겠지. 그지? 그럼 눈동자가 확장돼. 야,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이러고 뛰어다니면서 어딨어? 막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니지. 이게 전체야 다. 알았어? 그런 것들이다.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캐칭이 누구냐? 봐요. 요거 등장합니다. 요거 등장해요. 이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일타적으로 잡는다면 요거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요. 그 다음에 이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가끔 나오는 애들이 요거 가끔 나와요. 에피네프린. 그리고 요거 가끔 등장합니다. 요것도 가끔 등장해요. 요렇게. 그리고는 잘 보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내 쪽에서는요, 뇌하수체가 있고요,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간내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는 신경계가 없습니다. 그죠? 간내니까. 그럼 뭘로 연결하는지 호르몬으로 쳐요. 호르몬으로. 그게 TRH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신경계는 어디부터 시작된다? 연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작용이 거기입니다. 자, 지금 페이지 124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바탕으로 항상성 유지를 할 겁니다. 알았지? 야,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게. 신경계 쪽 공부해와. 알겠지? 문제는 딱 10문항만 볼게. 금방 5분 안에 볼 수 있게. 고생했습니다.